결론은 전기차로 다 넘어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 됐는데 양극재도 그렇고 음극재도 그렇고 분리막도 그렇고 다 금속이에요. 네. 이 안에 또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화재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전고체로 바꾸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이 조정받다가 올라갈 듯하니까 역시나 또 2차 전지가 선봉장에 서는데요. 오늘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 꿈의 배터리, 꿈의 배터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역시 2차 전지 참 대단해,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시장의 에너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네. 뭐 에코프로 그룹도 그렇고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항상 시장에서 새로운 걸 공부해야 돼, 그죠? 맞습니다. 다시 올라갈 때도 새로운 걸 시장은 맞습니다. 끄집어내기 때문에 네. 꿈의 배터리는 대표적으로 전고체잖아요. 전고체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조금 많이 되고 있어서 네. 오늘은 조금 전고체를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해서 좋습니다.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도대체 전고체 하는 이유가 네. 왜 전고체를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 겁니까? 이게 메인은 이건 것 같아요. 결론은 전기차로 다 넘어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 됐는데 그쵸. 그러면 내연기관을 타시던 분이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가장 걸림돌은 결론은 주행거리.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이죠. 충전 지금 시간, 보면. 네, 그다음에 인프라,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재 업체들이 이거를 극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LFP와 항상 NCM, NCM 3원계가 계속 대립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원래 전고체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전고체 개발 그렇죠. 이슈들은 있었지만. 근데 개발이 안 돼서 그렇죠. 안 됐었고. 안 되니까 안 되는가 이거? 그쵸. 그러면 또 얘기 나오고. 그죠? 네, 근데 포기를 하지 않는 거지. 네, 사람들이- 포기는 김장당국에 쓰는 게 포기다. 포기는 없다 우리는. 네, 이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토요타도 그렇고 네. 삼성 SDI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꾸준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파일럿 라인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삼성이 그죠. 네, 파일럿 시험 맞아요. 시험 라인. 네, 근데 그 시험 라인도 사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근데 그만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전고체 배터리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전해 질에서 사실은 이거를 액체로 쓰면 전해 액, 고체로 그렇죠. 쓰면 전고체인데 액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다음에 양극재도 그렇고 음극재도 그렇고 분리막도 그렇고 다 금속이에요. 네. 이 안에 또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화재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전고체로 바꾸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안전성 가져오고요. 거기다 플러스 아까 저희가 주행거리 이런 것들 충전 시간 다 얘기했잖아요. 주행거리는 올라가고 충전 시간 떨어지고 안전성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고체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우리가 뭐 기체나 액체보다 이 유동성이 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기가 어렵다는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해소가 된 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안에 용량만으로 따져볼 때 지금 삼성 SDI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배터리 용량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근데 늘어나는 게 어느 정도냐? 성능이 1.5배에서 2배 정도 늘어난다. 전고체로 가면?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원래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이온의 통로가 액체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전고체로 바꾸니까 분리막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간이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공간이 줄어들었으니까 만약에 배터리 용량을 늘린다라고 하면 그만큼만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리막이 네. 얇지 않을까? 뭐 이게 배터리가 많은데 네. 중간에 분리막이 이만큼이겠어요? 그게 얇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아마 공간의 효율성으로 따지니까 네. 딱 이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냥 공차 중량으로 계산을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네. 공차 중량은 이제 SDI 측에서도 사실은 계속 올려요. 업데이트를 해요. 야 우리가 비교해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라는 걸 제가 수치를 보니까 BMW i4 전기차가 공차 중량이 2.1톤이래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전고체로만 바꿨어요. 1.95톤. 그러니까 한 150kg 네,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벤츠 EQE가 공차가 2.35톤이래요. 근데 이거를 전고체로 바꾸니까 2.15톤.
그러니까 200kg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키로랑 용량이랑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용량의 효율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밀도를 올리거나 성능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에서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이어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무거우니까 타이어 마모도 장난 아니다. 지금 내연기관차. 제가 오늘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이고. 네, 네. 절 받은 차가 소나타였거든요. 네. 네, 소나타의 공차 중량이 1.4에서 1.5톤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차 중량 자체가 거의 한 600~700kg가 전기차랑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또 내연기관 줄어들면, 소나차. 그렇죠. 그러면 이게 조금 줄어들면 타이어 소모도도 또 괜찮아지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고체가 조금씩 상용화가 앞당겨지고 있기는 한데 바로는 안 될 것 같기는 그러니까 해요. 그게 이제 언제냐고요. 그쵸. 사실은 전고책이 많이 나왔다니까요. 문제 그죠? 맞아요. 근데 이게 실현이 잘 안 되니까 네. 전고체만 있는 건 아니고 무슨 네. 뭐 리튬 뭐 네. 나트륨 전지하고 되게 다양한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놓는데 많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네. 앞서고 연구하는 네. 거는 전고체인데 네. 지금으로 보면 그러면 대략 그 상용화가 나오는 것들 업체들은 언제쯤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 SDI가 27년 예상하고 27년. 있고요. 그다음에 SK온이거든요. 28년, LG엔솔이 30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삼성 SDI가 지금 상용화가 제일 빠른 게 아니에요. 도요다. 그렇죠. 네, 사실은 도요다가 네. 거의 뭐 한 08년 때부터 전고체에 대해서 연구를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관련 특허 중에 거의 절반을 도요다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요다 측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거의 25년, 26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최초 상용화된 제품은 도요다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누가 먼저 1등일지는 모르지만 서로 경쟁이 되다 보면은 저는 이 시기는 조금 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를 정말 몇 년 뒤걸 땡겨오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고체 때문에 사실은 움직이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내에서는 삼성 SDI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본은 도요타인데 네. 그러면 삼성은 도요타에는 아직까지 필적하기에는 좀 근데 지금 괜찮아요. 그래요? 네. 네. 뭐 비슷해요. 왜냐면 아, 이제 그래요? 결론은 예. 성능이거든요. 예. 근데 삼성전자가 결론은 이제 삼성전자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삼성 SDI로 이제 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3년 전에 1회 충전해가지고 네. 800km 가는 이미 전고체를 최초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전고체만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삼성 SDI에서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전고체화 시키면서 음극재를 사실은 메탈, 리튬 메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로 조금 바꾼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재는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분리막 사라지고, 그다음에 음극재는 리튬 메탈을 쓴다. 그러면 또 용량이 또 올라갑니다. 지금 흑연 뭐 이런 거 쓰는데 네, 맞습니다. 흑연계는 그다음에 그 실리콘. 인조 흑연 실리콘 네, 이렇게 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거를 네. 리튬 메탈로 바꾸면 지금 용량이 딱 2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네. GM이 리튬 메탈 배터리를요 이미 2년 전에 출시했어요. 네, 근데 주행 가는 거리가 965km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험머 아세요? GMC? 네, 그 집차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험머가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그 EV에 지금 리튬 메탈 음극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700km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행 가는 거리도 흑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늘어났고 무엇보다도 비용이 거의 한 60% 정도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또한 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 들어서 삼성의 SDI가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투자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지금 이제 조금씩 결실을 그동안 좀 소극적이었죠. 맞아요. 예.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진행할 건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삼성 SDI도 나쁘지도 않고 최근 또 리튬 메탈에 대한 것도 저는 또 계속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 그러니까 삼성이 아까 얼마 2027년, 네. 2023년이니까 4년 정도 남았는데 네. 이게 가시화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감으로 땡겼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시점이 언제냐인데 네. 그러면 전고체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삼성 SDI를 사고 일본 가서 토요타를 사면 되는 거네?
뭐 이제 셀 업체를 네. 한다라고 하면 저는 네. 그러긴 하는데 네. 사실은 네. 앞으로 한 3년 동안 네. 27년 상용하고 예, 도요타도 예. 25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한 1, 2년 동안 SK온이나 아니면은 LG 엔솔이나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도 결론은 기술 개발을 더 하지 않을까요? 하겠죠. 예. 그럼 저는 여기에서 네. 장비 업체들이 되려 가만히 있다가 이익을 보지 않을까. 결론은 없던 매출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 게 이때 이제 지금 삼성 SDI에서 파일럿 라인을 S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S 라인. 네, 그러니까 호칭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고체에 대한 S, 그다음에 SDI에 대한 S. 그래서 S 라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공급사가 제법 됩니다. 그래요.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셀 업체들도 관심 있긴 하지만 셀 네. 업체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항상 소재나 장비 쪽인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비 쪽을 눈여겨보자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장비는 어떤 업체들이 있습니까? 장비는 현재 결론은 지금 삼성 SDI가 국내 업체 중에서 제일 빨리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간 장비가 어디냐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저는 나을 걸로 그렇죠. 보여지고 예, 있고 예. 크게 보면 이제 전극 공정에는 CIS가 네, CIS는 들어봤죠. 네, 원래 이제 기존에도 CIS는 납품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납품을 했고 네. 노칭 공정은 유일 레너테크라고 있습니다. 네. 납품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웰딩이랑 포장은 하나기술. 웰딩은 뭐예요? 웰빙? 웰딩인데 네. 전극을 용접하는 걸 웰딩이라고 그렇구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냥 한글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 영어로 그러게. 바꿔가지고. 우리가 웰빙은 아는데. 그러니까 자꾸 웰딩은 어려운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맨날 이게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꾸 배워야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체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기술 저희가 아는 네, 네. 그리고 프레싱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SDI에서 전고체 처음 나올 때는 파우치형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원래 파우치형이냐 각형이냐라는 뭐 분쟁들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네. 최근 들어서는 그 원통형. 네, 원통형이 조금 선호되고는 테슬라도 있어요. 원통형 한다. 네, 뭐 원통형 4680. 네, 네. SDI도 원통형. 맞습니다. 결론은 원통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고체를 원통으로 말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압으로 눌러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누르는 프레싱 장비를 일신 오토클레이브라고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충방전기는 이제 갑진이라는 회사가 또 납품을 하고 있어서 앞에서 얘기한 CIS 유일 에너테크 하나 기술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뭐 프레싱이나 그다음에 충방전기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이 두 회사는 상장사가 아닌 모양이다. 그죠? 상장사가 아닙니다. 예. 네, 근데 반대로 전고체 관련해서 다른 셀 3사나 아니면 중국 업체들이 예를 들면 오토클레이브를 또 찾는다라고 하면 또 상장 얘기가 또 그렇죠.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게 고체로 되면 아까처럼 이제 분리막이 없어진다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분리막 업체들은 이제 손가락 빠는 건가? 사실은 이제 그런 거는 같아요. 손가락을 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네. 그럼 성능 좋다 이거예요. 안전성이 있다고 맞아요. 근데 비쌀 거예요. 네, 굉장히 고가일 거여서 사실은 뭐 나머지 모든 뭐 배터리 셀들이 전고체로 바뀐다 이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굉장히 프리미엄 고가 라인, 좀 가볍고, 그다음에 아니면 더 길게 가고 이런 것들은 조금 일정 부분 쓰일 것 같아서 사실은 그렇다라고 해서 분리막 업체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전액 업체들이 진짜 쫄딱 망하거나 하는 건 없겠지만 너무 이슈가 되면 조금 주가의 부침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저희가 또 생각하는 게 UAM. UAM. 네. 그러니까 하늘 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저희가 공차 중량이 거의 150에서 200kg가 줄어든다라고 했으면 UAM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사람 한 명 정도의 무게는 줄어들 거예요. 가벼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쵸. 차 밑에서 다니는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도 네. 사실은 고급 차가 있고 중저가 차는 싸게 만들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LFP 같은 맞습니다. 탑재하듯이 네. 여기서도 이제 전고체 같은 경우는 고급형에 사용하는데 맞아요. UAM 같은 경우는 당연히 효율이 높으니까 이런 걸 사용할 확률이 높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태우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조금 더 비싸더라도 네. 결론은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마진이 빨리 생기니까. 네, 그래서 아마 프리미엄이랑 UAM 쪽은 전고체가 조금 확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중상
요 라인은 여전히 그래도 3원계가 그렇죠. 나쁘지 않아 보이고 네. 반대로 기존에 너무 아래에 있던 LFP가 테슬라가 또 불을 지른 것 같기는 해요. 네. 반값. 그러니까 전기차. 그다음에 결론은 전기차에 대한 보급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결론은 싼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고급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뭐 픽업 트럭에다 자영업 하시는 맞아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탐원 충전해서 뭐 죽기 살기로 더 갈 필요 있어? 그럴 필요 없거든요. 없죠. 이건 맞습니다. 가성비 좋은 거를 찾으시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전고체에 대한 새로운 이슈는 있기는 하지만 네. 아마 향후에는 이렇게 좀 여러 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을 네. 것 같고 다만 이제 셀 업체들이 초반에는 조금 움직일 수는 있지만 크게 반대로 소문 많은 집에 먹을 거 별로 없다고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크게 막 안 움직일 수도 있다. 근데 다만 2, 3년 동안에 제가 볼 때는 장비 업체들이 그 수혜는 다 가져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올해부터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최근 들어서 너무 소재 업체들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추격한다 어렵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시야를 잡고 장비 쪽으로 저는 돌리는 게 맞다라고 봐요. 네. 또 화재 부분에서는 이게 전고체가 상당히 대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불 나가지고 불 끄는데 뭐 22시간 걸리기 이래버리면 어렵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려면 네. 이제 전고체가 부각될 수 있고 네. 예를 들면 뭐 법령으로 이제 그런 거를 업체들이 좀 마련해라. 네. 만약에 이러면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죠? 네, 이런 변화들이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전고체 얘기는 어쨌든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맞아요. 뭐 일본 업체나 중국 업체보다도 국내 업체가 이런 걸 선점해서 그죠? 네.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네. 어쨌든 전고체 얘기는 장비 쪽이 우선수혜를 받을 거라는 거고 네. 소재 쪽은 그러면 아까처럼 근데 소재 쪽은 분리막이 없어지지만 그죠? 양극재는 네. 그대로 쓰고 네. 음극재가 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런 네, 쪽으로는 뭔가 테마가 형성되거나 종목이 부각되고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리튬 메탈을 쓴다라고는 하지만 리튬 메탈을 쓰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 거를 다 바꿔야 되는데 네. 기존에 뭐 흑연계를 쓴다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고 그다음에 이제 흑연계에서 이거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또 실리콘 코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은 충분히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갑자기 굳이 리튬 메탈로 바꾼다라는 건 저는 어려울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이 될 수는 있지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 차라리 뭐 셀 업체, 삼성 SDI나 아니면 그 아랫단에 있는 장비 업체들이 더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 양산해라. 그리고 우리가 결론은 세계 최초로 하자라는 것 때문에 2030년까지 거의 한 민관 합동으로 한 20조 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소재 쪽에 집중 투자보다는 야 빨리 만들어봐. 라는 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 장비들에 대한 수요들이 저는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주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원래 잘하던 거 말고 잘하던 거에서 그래 플러스 알파 더 뭐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소재 쪽까지 가는 거는 조금 무리수이지 않을까. 네. 셀업체 가운데 삼성 SDI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뭐 LG 엔솔이나 워낙 네. 사실은 뭐 글로벌한 기업이고 그죠? 네. 1등이잖아요, 그죠? 네. 외국인들 사고 좋은데 네. 이노베이션은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고 그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삼성 SDI도 이제 후발 이제 요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네. 그다음에 원통형 뭐 이런 쪽하고 각형. 네. 지금 말씀하신 4680. 예,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쪽도 간다면 네. 삼성 SDI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올해는 셀 3사 중에 본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폭은 삼성 SDI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이유는 LG에서 원래 잘해요. 예, 예. 네. 실적 안 망가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잘하던 애들은 기대감도 큽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크게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있던 수주보다 결론이 이거잖아요. 조인트 벤처를 완성차 업체들이 셋업 차량 하는 이유는 심플해요. 다 전기차로 바뀔 건데 갑을 관계가 바뀌어 버린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셀 업체들 걸 가져다가 쓰는 게 야 납품하려면 줄 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기차 쪽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조인트 벤처는 뭐냐? 야 이 공장에서 생산된 거에 대부분 우리 줘야 돼. 딴 데 주지 마. 찜해 놓는 거죠. 네, 찜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조인트 벤처를 가장 열심히 했던 게 LG
엔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 기대감은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최근에 삼성 SDI가 슬금슬금 네, 조인트 벤처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플러스 알파. 네, 그 다음에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LG 엔솔 걸 가장 많이 갖다 쓰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한쪽 것만 갖다 쓰면 가격 경쟁력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딜레이돼서 수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밴드한테 끌려다닐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밴드를 그래서 다양화하죠. 맞죠. 다양화시키면서 또 최근 들어서 실적이 가장 많이 늘 수 있는 게 삼성 SDI.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LG 화학에서 LG 엔솔 분사될 때 그렇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예. 알짜배기 다 빼고 나면 뭐가 남냐? 네, 그러면 LG 엔솔은 이미 이제 그런 건 끝났어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거기도 오늘 떼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쵸. 그렇죠. 이게 예. 또 항상 발목을 잡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삼성 SDI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SDI는 없나요 그런 게? 없죠. 예. 네, 그러면 지 혼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올해는 셀 3사 중에 고르라고 하면 SDI가 가장 탑픽이 되지 않을까. 100만 원 하면 가는 거예요?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분명히 근데 올해는 딱히 빠질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주가 흐름들을 본다라고 해도 크게 막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안전하게 저는 올라가지. 제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인터넷이 잘. 그래서 이제 빠질 때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있고 지금 딱 거의 한 120일선 가까이 내려와 있는데 저는 충분히 더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기반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좀 빠질 때 들어가는 전략 취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특구 오늘은 이제 꿈의 배러리, 전고체 이야기. 결국은 이제 주식은 항상 뭐 좋은 기업이 있고 좋은 주식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것처럼. 삽과 곡괭이 전략. 그게 뭐냐면 금관 캐러 가는데 금관 캔다고 금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그냥 열심히 땅 파고 나서 그 나중에 빈손으로 그냥 일확천금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털털 털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으니 그 옆에 가서 식당 차리고 곡괭이 장비 팔고 그다음에 삽 팔고 그죠? 청바지 팔고 밥 팔고 이게 남는 장사. 남는 장사다. 그게 장비 업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삽과 곡괭이 전략인데요. 피터 린치가 얘기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전고체는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래, 그죠? 만들어라. 우리는 장비 공급해서 시험 라인에 넣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잘 되면 또 넣고 그죠. 맞아요. 장비 업체를 주목을 하셨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